진심은 독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진심이 당신의 친구 관계를 망쳤습니다. 충격적이겠지만 이것이 50대 이후 우정의 차가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늘 솔직함이 최고다. 친구 사이엔 숨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세요.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 당연했던 그 인간관계들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그 쓴맛을 보게 됩니다. 진심을 연료로 쓰는 우정은 가장 빨리 타버립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전략적인 거리두기와 배려의 기술입니다. 노후에 남는 친구와 쓸쓸히 사라지는 친구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이 역설적인 지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시간을 덜 외롭고 편안하게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마음 나눌 사람이 곁에 남도록 만드는 지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냉철하지만 따뜻한 조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친구에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 짐을 나눠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오류입니다. 58세 조세윤 씨는 은퇴 후 사업 실패로 깊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30년 지기 친구 유재호 씨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절망과 고통을 상세히 토로했습니다. 재호 씨는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세윤 씨와의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윤 씨는 재호 씨가 변했다고 슬퍼했지만 재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를 만나고 돌아오면 내 하루까지 함께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 나도 버거운데 내 삶까지 함께 가라앉는 기분이랄까? 우리는 감정 전염의 사회적 동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깊게 전파됩니다. 친구에게 당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행위는 잠시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 몰라도 친구에게는 감정적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괜찮은 척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토로할 때 친구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당신에게서 도망칩니다. 우정의 목표는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당신 곁에 기꺼이 머물러주는 사람이다. 이 말의 현대적 해석은 당신이 스스로의 고통을 관리할 줄 알아야 그 친구가 부담 없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50%만 보여주고 50%는 스스로 감당하세요. 괜찮은 척 밝은 에너지를 제공할 때 당신의 만남은 재충전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소는 비교와 질투입니다. 그리고 비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62세 박상준 씨는 자수성가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었지만 재정 상황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곳에서 대박이 났어. 덕분에 건물 하나 더 샀지. 그의 친구 원일 씨는 상준 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일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월세에 살고 있는데 친구는 또 다른 건물을 샀다는 사실이 그의 내면에 깊은 열등감과 함께 배신감 같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 후 원일 씨는 상준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지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비교는 뇌의 통증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친구의 성공은 이론적으로는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의 원초적인 자아는 나는 왜 저렇지 못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통을 느낍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통장 잔고가 두둑하든 텅 비어 있든 친구에게 상세히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했다면 당신의 성공담은 그들의 박탈감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만남에서 열등감이라는 쓴약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랑은 친구의 삶을 폄하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당신의 어려움은 그들의 부담을 증폭시킵니다. 친구는 당신을 만날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까 두려워하거나 당신을 무시하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돈에 관한 모든 정보 투자, 부동산, 자녀 학비, 심지어 배우자의 연봉까지도 우정의 테이블에서는 철저히 금기되어야 할 개인 신상 정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재정 상태를 속이세요. 침묵이 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플루타르코스는 질투는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영원히 먹고 사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정은 질투라는 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우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통장 잔고는 가장 깊숙한 금고에 넣어두세요. 친구에게 돈을 묻지 말고 당신의 돈 이야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우정의 영역은 돈의 현실에서 벗어난 순수한 즐거움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당신은 끊임없이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적 우월성을 과시함으로써 친구를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적 욕심이 당신의 친구 관계를 파괴합니다. 55세 김영호 씨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민규 씨가 어떤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영호 씨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정확한 통계와 논문 결과를 제시하며 민규 씨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이 진실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민규 씨는 만남 후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영호는 내 말을 들으려기보다는 맞고 틀린 걸 가르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 그래서 점점 마음을 닫게 됐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감정적 정확성이 사실적 정확성보다 관계 유지에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지식 대결의 장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틀린 말을 했을 때 그들을 바로잡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높일지 모르나 친구의 자존감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친구에게 팩트로 승리하는 순간 당신은 친구라는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됩니다. 우정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친구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담긴 그들의 감정, 그들의 불안감, 그들의 희망을 먼저 읽어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지혜를 증명하는 진정한 방식입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세요. 진실을 아는 척하는 지적 우월감을 속이고 그저 경청하는 자세로 공감하는 것이 우정을 오래 지키는 세 번째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친구의 삶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의 취업은 했는지, 사위의 사업은 어떤지, 건강검진 결과는 나왔는지,
이 모든 궁금증은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파고드는 위험한 송곳입니다. 65세 이경자 씨는 친구 미순 씨의 아들이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미순 씨를 만날 때마다 걱정하는 척하며 아들은 취업은 했어? 요즘 어렵다는데라고 묻곤 했습니다. 경자 씨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미순 씨에게는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미순 씨는 경자는 나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의 실패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 그 질문 하나 때문에 만남 자체도 너무나 불편했어.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미순 씨는 경자 씨에게 솔직하지 못한 채 만남을 줄였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사생활 침해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는 그 사람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묻는 걱정은 사실 상대방에게 대답 의무를 부여하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당신이 친구의 사생활에 대해 모르는 척, 궁금해하지 않는 척하는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정중한 존중입니다. 친구가 스스로 털어놓기 전까지는 그 어떤 민감한 주제도 꺼내지 마세요. 노후 우정의 핵심은 거리두기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모르는 척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제를 바꿀 때 순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을 속여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워서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다시 멀어지면 추위에 고통받는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지혜다. 노후 우정은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푸는 과정입니다. 궁금증을 억제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친구가 스스로 당신에게 가시를 거둘 때까지 모르는 척 귀 기울여주는 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만남의 끝이 우정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에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때문에 다음 만남이 깨진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정아 씨와 미란 씨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직전 정아 씨가 요즘 삶이 너무 우울해서 살맛이 안 나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무거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미란 씨는 정아 씨와 헤어진 후에도 그 우울한 감정의 잔여물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번 정아 씨의 연락이 왔을 때 미란 씨는 무의식적으로 만나면 또 우울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거절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최종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인간은 경험의 전체 내용보다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경험 전체의 평가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남의 마무리가 가볍고 희망적이고 즐거워야만 친구는 다음 만남을 기꺼이 기대합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실제로 어렵더라도 헤어질 때는 그 어려움을 속여야 합니다. 인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올게. 내 덕분에 에너지 충전하고 간다. 처럼 가볍지만 진심이 담긴 긍정적인 마무리 멘트가 중요합니다. 어두운 현실을 뒤로하고 밝고 쾌활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당신이 그 만남을 즐거움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전략적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는 다음 만남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희극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인생은 너무나 중요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정은 인생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가벼운 휴식처여야 합니다. 만남의 마무리는 가벼워야 합니다.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속이고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만을 남겨두세요. 이것이 당신의 우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 5가지 전략적 속임수는 관계의 외피를 단단하게 만들어 우정이 쉽게 깨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우정,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3가지 배려의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술은 당신의 인간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판단력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친구는 종종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거나 이전에 했던 말을 잊고 또다시 합니다. 이때 당신의 반응이 관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순자 씨는 친구 정희 씨가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벌써 3번째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자 씨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야, 그 이야기 지난달에도 했잖아. 기억력 좀 챙겨.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노쇠함을 확인하는 것 같아 큰 충격을 받았고 순자 씨 앞에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후 정희 씨는 순자 씨와 있을 때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자신의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에게서 사소한 지적이라도 받으면 그 상처는 젊을 때보다 훨씬 깊게 느껴집니다. 나이 든 친구에게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면 처음 듣는 것처럼 따뜻하게 반응하세요. 그들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면 못 본 척하거나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세요. 친구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당신의 지적 우월감을 잠깐 채워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친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그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부족함까지 기꺼이 품어주는 넓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이며 당신의 우정을 영원히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성취하도록 돕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성취하도록 돕지 않는다. 친구가 사소한 실수를 통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악함을 성취하도록 돕지 마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면모를 기억하고 실수는 조용히 덮어주세요. 이 배려의 기술이 당신의 우정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만남에서 우리는 종종 친구의 분노, 좌절,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동조하거나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동현 씨는 친구 문규 씨를 만날 때마다 문규 씨의 정치적 비난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들어야 했습니다. 문규 씨는 동현 씨에게 적극적인 동조를 요구했고 동현 씨는 불편했지만 문규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끝난 후 동현 씨는 문규 씨의 부정적인 감정 찌꺼기가 자신에게 그대로 남아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정적 경계 설정은 성숙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친구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때 공감과 동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감은 내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해라고 말하며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동조는 맞아. 세상은 정말 썩었어. 라고 말하며 그 부정적인 감정의 진흙탕에 함께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친구는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이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심정은 알겠지만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 하지만 내 의견은 충분히 들었어.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감정적으로 당신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정은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이다라고 간주했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세요. 이 건강한 거리두기가 당신의 우정을 더 오래,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거나 뻔히 보이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을 때 참견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은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현우 씨는 친구 두용 씨가 매우 위험한 투자처에 돈을 넣으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총동원하여 두용 씨를 설득하려 했고 결국 두용 씨는 현우 씨의 조언을 듣긴 했지만 현우는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척해. 내가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지 않아. 라며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용 씨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인생 교훈을 놓쳤고 현우 씨에게는 은근한 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깊이 배우는 것은 스스로의 경험과 실수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친구의 실수를 막으려는 선의의 참견은 그들의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동시에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세요. 친구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 일어서는 과정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만약 친구가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입을 굳게 닫으세요.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믿어주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그림자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숨기는 것은 친구가 스스로 빛나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현대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당신은 당신의 친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없다면 침묵함으로써 그의 슬픔을 깨우지 말아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조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확신이 없다면 침묵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오만함을 버리는 것이 세 번째 배려 기술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5가지 속임수와 3가지 배려 기술을 통해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불편하고 중요한 진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순리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이 줄어드는 현상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제안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은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한 정보 습득이 중요했기에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심리적 초점은 미래에서 현재로 바뀝니다.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각자의 중요한 핵심 관계만을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가지치기 과정인 것입니다. 이 순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남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도 결국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질 좋은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친구가 남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도 결국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질 좋은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 관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내면의 행복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시간은 독서, 명상, 취미 생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외부의 시선, 친구들의 판단,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과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충만해질 때 당신은 인간관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온전해질 때 친구들은 당신의 여유와 매력에 이끌려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정은 관리하는 것이지만 행복은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속임수와 3가지 기술은 친구를 오래 지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진리는 당신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관리할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공감 가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심을 털어놓지 않고 속이는 전략이 과연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순수한 진심만이 우정을 지킨다고 믿으십니까? 댓글창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전략적 우정 대 순수한 진심,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다른 분들의 외로운 노후를 밝혀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를 관찰하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